안녕하세요. 대기업의 모든 소식을 전해드리는 재벌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핫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K 바이오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난 7월 2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SK 바이오팜은 상장 당일날 공모가보다 2배나 큰 가격의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 상한가를 치는 따상을 기록하면서 화려하게 유가증권 시장에 데뷔하였습니다. 상장일 이후 2차례 더 상한가를 기록한 SK바이오팜은 지금도 19만 원 내외로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SK바이오팜 직원들은 1인당 평균 5억 8천만 원의 우리사주 물량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 주가가 지속될 경우 직원 1인당 약 16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주는 1년간 팔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1년간 주가 흐름이 SK바이오팜 직원들에게 초유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만약 SK바이오팜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는 한 달 내에 주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SK바이오팜이 화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SK바이오팜은 바이오 회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우선 의약품 산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의약품은 제조 방식에 따라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으로 구분됩니다. 합성의약품은 화학물질을 합성해서 제조하는 데 반해 바이오의약품은 사람 또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을 원료로 제조합니다. 타이레놀과 같은 합성의약품은 대부분 입으로 먹는 형태지만 바이오의약품은 단백질로 제조되어서 먹으면 소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맥이나 근육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여됩니다. 바이오의약품은 합성의약품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제조 단가는 높지만 희귀성, 난치성 질환의 치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 18%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28%로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4년에는 32%까지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10대 의약품 중에서 무려 8개가 바이오 의약품인데요. 1위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에브비사의 휴미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용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합성의약품의 경우 복제품을 제네릭이라 부르는 데 반해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품은 바이오 시밀러라고 부릅니다. 국내 대표 바이오 생산업체인 셀트리온의 주력 제품인 허주마, 투룩시마, 램시마 모두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입니다. 국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은 셀트리온과 녹십자사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메디톡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은 비중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인공인 SK바이오팜의 이름도 보이지 않죠. SK바이오팜이 상장 과정에서 대성공을 거둔 이유는 FDA로부터 승인받은 신약을 2개나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품들은 바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와 수면장애 치료제 수노시인데요. 이 두 제품은 모두 바이오 의약품이 아닌 합성의약품입니다. 이 두 제품을 포함해 임상이 진행 중인 SK바이오팜의 모든 파이프라인은 합성의약품 제품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결국 SK바이오팜은 이름과 달리 바이오 의약품은 만들지 않고 합성의약품만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 셈이죠. 요즘 SK바이오팜뿐만 아니라 SK케미컬, SK플라즈마,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SK디스커버리사나 바이오 계열사 역시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최태원 회장의 SK주와 최창원 부회장의 SK디스커버리를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창원 부회장의 SK디스커버리 역시 하나의 지주회사로서 사실상 SK그룹과 지분 정리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계열 분리를 통해 SK 디스커버리 산하 계열사는 SK가 아닌 다른 이니셜을 써도 이상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도 제약 바이오 산업을 먼저 시작한 쪽은 SK케미컬입니다. SK케미컬은 1999년 국산 신약 1호인 위암치료제 선플라를 개발했고 1995년에는 세계 최초 관절염 치료 패치 트러스트를 개발했습니다. 2018년에는 백신 부분을 분할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설립했는데요.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사와 백신 공급에 관한 협력 의향사를 체결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죠. SK플라즈마는 2015년에 SK케미컬에서 분사되어 녹십자와 함께 혈액제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SK바이오팜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진출한다면 SK끼리 경쟁하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 재벌그룹의 계열 분리 과정 이후에는 서로의 주력 산업은 진출하지 않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LG그룹에서 2003년 계열 분리한 LS그룹과 2004년 계열 분리한 GS그룹은 각자의 주력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에 진출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암묵적 룰을 일정 기간 동안 지켰습니다. SK그룹의 다양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역시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태원 회장 계열의 바이오 회사인 SK바이오팜과 SK팜테코가 합성의약품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계열 분리 이후 사업 영역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함일까요? SK바이오팜이 언제쯤 진정한 바이오팜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재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